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연령별 세액공제가 있고, 자, 이번에는 무슨 세액공제다? 1주택을 장기 보유합니다. 그럼 장기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라고 나와요. 장기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장기는 몇 년 이상이다? 5년 이상. 그럼 이것도 5년 단위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0이 아니라 40이에요. 40이라고요. 15년 이상 하면 50%까지 2, 4, 5 위에 거는 2, 3, 4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그럼 누구만 해준다고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그럼 공동소유자는 안 해줘. 원칙이. 단 옆에 적어요. 공동소유자도 신청을 해야 돼.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신청하면 몇 주택자로 본다? 1주택자로 본다. 그래서 세법에서 공동소유는 집이 두 개로 봐. 개인별로 따지니까. 그럼 공동소유자가 뭐다? 이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를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신청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하면 몇 주택자로 본다? 1주택자로 본다. 그럼 우리가 공동소유는 개인별로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내는 거야? 9억 넘어갈 때. 아까 1주택자는 12억 넘어갈 때 종부세 납세무자죠? 그럼 공동소유자는 개인별로 따지니까 9억 넘어갈 때. 그럼 합치면 얼마야? 18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단 18억이 넘어갈 때는 종부세가 나오겠죠? 그럴 때는 뭐다? 1주택자로 신청을 해서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최대 몇 프로야? 90%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령자 나왔어요. 드디어 고령자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90이 아니라 몇 프로? 80%까지만. 최대 90%죠? 위에 40, 밑에 50이니까 최대 90이 아니에요. 80%까지만 해준다고요. 왜? 90%까지 공제하면 세금이 거의 없잖아요.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213쪽에 나와 있어요. 213쪽에 나와 있다고요. 자, 꼭대기 기본서. 연령세액공제잖아요. 몇 세 이상만 해준다? 60세 이상. 그럼 5살 단위로 2, 3, 4. 그 다음 두 번째 줄 장기보유. 장기보유는 몇 년 이상만 해준다? 밑줄 긋고 5년 이상 보유. 5년 이상이에요. 그럼 숫자는 어떻게 된다? 2, 4, 5. 2, 4, 5. 또 왼쪽으로 가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중복 적용하나요? 1세대 1주택자니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 왼쪽 212쪽 제일 하단에. 자, 3번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쭉 읽어보면은 밑에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단 몇 프로 범위에서? 네 번째 줄 80% 범위에서. 찾으셨어요? 왼쪽에 212쪽.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3쪽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이 무조건 150%야. 자, 기본서에 딱 100분의 150에 밑줄 그으라고요.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 찾았어요? 종부세를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총 나왔잖아요. 총세액 상당의 뭐다?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인을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이에요. 단 주택은 법인이 나왔어요. 다만 납세무자가 법인일 때는 뭐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개인만 100분의 150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0분의 150을 따질 때는 총세액 상당액에 밑줄 그어야 돼요. 총세액 상당액은 뭐를 얘기한다? 주택분 종부세 합계액 나왔잖아요. 재산세 종부세 합계액 두 개를 합쳐서 따진다는 뜻이에요. 직전년도. 이거 정리 잘하세요. 100분의 150은 종부세 상당액 하면 안 돼요. 총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을 종부세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법인은 없다. 그럼 총세액 상당액은 어떻게 따진다? 항상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 생당액과 주택분 종부세 합계액이 이게 뭐다? 총세액 상당액이라고요. 그래서 직전 연도가 나왔잖아요. 자, 칠판 봐요. 항상 작년 기준이야. 직전 연도. 자, 뭐를 냈어?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재산세 50만원. 작년에 종부세 150만원을 납부했다고요. 작년에. 그럼 해당 연도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1000만원이 나왔어. 이렇게. 작년에 얼마 냈어요? 재산세 50만원. 종부세 150. 그럼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총세액 상당액이야.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 총세액 상당액이 얼마야? 200만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작년에 재산세와 작년에 종부세 합계액이 200만원. 이거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총세액 상당액. 200만원 납부했어요. 그럼 올해 종부세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왔어? 1000만원. 그럼 세부담 상한에 적용을 받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몇 프로야? 150%야. 150%. 그게 세부담 상한이야. 그럼 세부담 상한은 얼마다? 3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은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해당 연도에 앞에서 재산세를 납부했겠죠? 재산세를 100만 원 납부했어. 그럼 총세액 상당액은 300만 원이죠? 그럼 종부세는 얼마만 낸다? 200만 원. 합쳐서 총세액 상당액이 300만 원 나오면 된다고요. 10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작년에 총세액 상당액이 얼마야? 300 나왔잖아. 300. 이거 합치면 200이잖아. 200. 200에 세부담 상한이 뭐다? 100분의 150. 150%.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와? 300. 그럼 재산세를 앞에서 얼마 냈어? 100만 원. 그럼 종부세는 얼마만 내면 된다? 200만 원. 이렇게 계산한다. 그럼 여기서 절대 계산은 필요 없어요.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 초과되는 거는 없는 걸로 한다. 단 주택 법인을 물어보면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있다 없다? 없다. 주택은 무한대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100분의 150만 암기하라. 150%. 네? 네. 계산 문제 한 문제나 한 문제. 버려요. 왜 계산 문제 출제 못 맞춰요? 세무사 문제가 나와. 그거 풀다가 날새. 그래서 이 16문제가 출제되는데 10개를 맞출 수 있게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10개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찍어서 한두 개 맞히면 12개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계산도 나중에 문풀할 때 계산도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단순한 것만 하고 복잡한 거는 왜 하지 마라. 1분 안에 못 풀어. 전문가가 아니면 막 여러분들이 5분 10분 걸려. 이해도 안 되고. 그래도 찍는 수준이다. 그럼 우리가 16개 찍을 때도 뭐다. 찍는 기술도 있어요. 무대뽀로 찍으면 안 돼요. 이 중개사는 찍는 기술을 나중에 문풀할 때 배우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책에는 없어. 자, 이 책에는 빠졌더라고. 자, 그림 잘 봐요. 7번. 자, 7번 그림 잘 보라고요. 책에 없어요, 이거. 자,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뭐야? 나를 중심으로 위해죠? 동거복량. 하기 위해서 집이 두 채가 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쳤다고요. 부모님 집 하나, 나 집 하나. 그럼 집이 몇 채야? 두 채잖아. 원래 혼자 살 때는 집이 하나죠? 얼마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내? 12억 초과할 때만 종부세 내죠? 그럼 합쳐져니까 집이 두 채니까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 내는 거야? 그때는 9억 초과할 때 내잖아요. 그럼 분리해 주죠? 분리해지니까 몇 년 동안 합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은 각각 뭘로 본다? 1세대로 본다. 그 뜻이에요. 1세대로 봐서 얼마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낸다? 12억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걷겠다는 뜻이에요. 자, 포인트는 뭐라고요? 10년. 자,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서 이거를 동거복량이라 그래요. 동거복량. 그럼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면 누가 열받아? 며느리가 열받지, 이해가. 근데 이 애는 얼굴이 열받을 얼굴이 아니네요. 그래도 열받아. 열받아. 10년이에요. 10년. 10년 동안은 뭐다? 하나로 봐주겠다. 그래서 12억 넘어갈 때는 종부세를 내라. 그럼 잘 봐. 자, 부모님 주택이 9억짜리야. 이게 9억짜리야. 따로따로 살 때는 종부세 안 냈잖아. 12억이 안 넘어가니까. 그럼 합쳐지니까 갑자기 얼마로 바뀌었어? 18억으로 바뀌어서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서 9억 9억으로 봐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경우는 합칠 수도 있어요. 이 코털이 곧 죽게 생겨서. 그러니까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아들, 며느리가 찾아옵니다. 집도 없어. 그냥 임대 아파트에 살아. 돌아가셔도 먹을 게 없어. 자기 핏줄도 그래요. 자기 자식도. 예? 거의 안 온대요.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최소한 오막살이 집이라도 한 채 남기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장례비. 현찰로 남겨야 돼요. 3천만 원 정도는 이불에 깔고 죽어야 돼. 그래야 장례 치르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 자기 자식은 괜찮아요. 근데 옆에 핏줄이 따라오잖아? 어떻게 장례비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냐? 아주 골치 아파요. 우리 장모 돌아가실 때
250씩 분담했잖아. 왜? 큰딸이 탁 살랑살랑 거려갖고 다 빼가버렸어. 큰딸. 우리 막내딸은, 우리 와이프는 막내딸이야. 순진해갖고 장례비라도 남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돌아가신 거야. 300만 원 남기고 돌아가셔서 분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딸이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다 빼먹어버린 거야. 다. 임대아파트 보증금 350 남기고 돌아가신 거야. 잘했죠? 큰딸 입장에는 잘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과 동거복량에서 두 개가 됐을 때는 세금상 불리하겠죠? 중요한 거는 5년이 아니라 뭐다?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이거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 내용이요.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럼 10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 오답이에요.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어. 신고할 필요가 없어. 어떤 주택을 신고한다? 공동명의 1주택자. 그럼 공동명의 1주택자는 두 개잖아. 신청하면 하나로 봐줘요. 그리고 합산 배제주택 이런 것도 신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책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왔네. 자, 그림이 뭐야? 혼인해서 두 개가 됐잖아. 혼인해서 두 개가 됐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일찍 결혼해서 작년에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어. 돈 하나도 없어. 저도 돈이 없어. 그래서 1억 5천 집담보 대출로 해서 그렇게 결혼시켰다고 죽는 소리 하니까 그래서 며느리 우리 집도 안 와요. 완전 깍쟁이야. 처갓집이 잘 살아. 중개업을 해. 안사들이 내 제자야. 운명의 장난이요. 내 이름 딱 되니까 알잖아. 그래서 무조건 예스를 했지. 그래갖고 1억 5천 대출 받아서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딱 4번 와요. 4번. 언제 4번 와? 생일, 명절. 그 다음은 안 와.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 얼굴 안 보니까 편해. 그러니까 손녀 하나 태어났잖아. 귀엽잖아. 귀여워. 맨날 우리 집만 오면 울어. 그리고 며느리 집은 너무 깨끗해. 한번 찾아가면 앉아있질 못해. 뭐가 떨어지면 며느리가 쫓아와서 탁 이래. 우리 집은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가고 난 다음에 청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가질 못해. 불안해서. 나 안 가 그래서. 참고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너무 깔끔해도 상황에 따라 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왔는데 빵 먹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 집 사람은 이가 2개 빠졌어. 좀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럼 흘리면 우리 집 사람 이렇게 주워. 왜 며느리까지 같이 와서 주냐고 불안하게. 그러나 저는 며느리를 사랑합니다. 왜? 우리 아들 개같은 아들 매일 술만 처먹어. 그래도 데려서 살아주잖아. 얼마나 고마운 거야. 나 그래서 이번에 그 손녀 생일날도 돈 붙여줬어요. 7만 원. 딱 붙여줬다. 맛있는 거 케이크 값 7만 원이면 좋은 거 사요. 7만 원 딱 붙여줬어. 그런 거는 붙여줘야 된다고요. 5만 원 붙이려다가 물가가 뛰었잖아. 2돌이니까 7만 원 붙여줬어. 그렇게 기본 표시는 해야 된다고요. 자, 잘 봐. 이제 혼인해서 2개가 됐어. 그럼 혼인했을 때 다 각자 집이 있어. 9억짜리. 그럼 종부세 안 내잖아. 12억이 안 넘으니까 종부세 안 내잖아. 그렇죠? 그럼 합쳤잖아. 그럼 18억 종부세가 나오잖아. 그럼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걷어가. 그럼 국가가 혼인을 방해하죠? 방해하잖아. 그래서 역시 이것도 법이 바뀌었어요. 5년 하면 큰일 나. 장래 5년이야.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래서 과세를 안 한다. 그럼
각각 1세대로 보니까 12억까지는 뭐다?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안 한다. 합치면 18억이잖아. 과세 안 한다고요. 몇 년 동안만? 10년 동안. 절대 5년 동안 하면 안 돼. 이거 올해 법이 바뀐 거예요. 10년 동안, 5년 동안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다 결혼해서 어떻게 돼? 열받아. 왜 열받아? 며느리가. 우리 아들 본성이 드러나잖아. 애 보라 했는데 애는 안 보고 문 닫아 놓고 컴퓨터를 합니다. 그거를 자기 엄마 앞에 일러. 저 남자는 애 볼 생각도 안 하고 컴퓨터만 한다. 엄마 앞에 바로 일러요. 처갓집 옆에 살아요. 엄마가 친정엄마가 수시로 드나들어. 모든 거를 엄마 앞에 보고를 합니다. 남편 일거수일투족. 발음도 안 되네. 근데 제 아들이지만 불쌍해. 돈 벌어야지. 오면 청소해야지.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진공청소기를 제일 좋은 거를 하나 사줬어요. 너무 불쌍해갖고 최고 좋은 거 35만 원짜리. 너무 좋아요. 잘 굴러가요. 다 청소해 주잖아. 다 해야 돼요. 기저귀도 갈아 껴야지. 그리고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해. 못 먹고 출근한다고요. 왜? 우리랑 같이 살 때도 그 녀석은 아침은 안 먹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 안 먹고 출근하는데 너무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집구석에 와서 모든 걸 다 해야 돼. 얼굴이 반쪽 나서.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살아주니까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몇 년 동안이다? 10년 동안. 그래서 10년 동안은 포인트가 뭐다? 각각 1세대로 봐서 12억까지는 종부세를 과세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포인트는 뭐다?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숫자는 필요 없어요. 절대로 5년 동안 하면 큰일 나요. 왜 10년이야? 결혼해서 보니까 속아서 결혼하는 거야. 며느리 열받아. 10년입니다. 10년.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세부담 상한 나왔네. 재산세와 종부세 세부담 상한. 자,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무조건 몇 프로다? 150%입니다. 그러나 주택은 폐지가 됐어요. 작년에.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없다고요. 뭐만? 재산세만.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폐지가 됐다고요. 원칙론이에요. 자, 오늘 뭐 배웠다? 종합부동산세 배웠잖아. 자, 무조건 세부담 상한이 뭐다? 100분의 150, 100분의 150은 뭐를 갖고 따진다? 옆에 적어. 총 세액 상당액. 이 단어 6글자. 종부세 상당액 하면 오답이에요. 작년에 재산세 플러스 작년에 종부세 플러스를 합쳐서 종부세는 계산한다. 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종부세를 내죠.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총세액 상당액에 전년도 대비 해당 연도 세액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세부담 상한은 뭐다고요? 100분의 150이라고요. 총세액 상당액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 자, 주택도 뭐다? 다 100분의 150이야. 다 100분의 150이야. 단 주택은 법인이라고 나오면 뭐다? 세부담 상한이 없다. 주택만 법인을 구분해요. 토지는 개인 법인 구분 없다. 그래도 주택은 법인이라고 나오면 항상 조심하자. 세부담 상한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봐. 건축물이잖아. 자, 건축물은 재산세만 과세하죠. 그러나 종부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축물은 재산세만 과세해야 돼.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 그럼 종부세는 과세 안 하니까 세부담 상한이 없겠죠? 자, 밑에 용어가 나왔네. 주택에 대한 세부, 주택이야 주택. 세부담 상한 기준에 직전 연도 나왔잖아.
해당 주택에 부과된 뭐가 나온다? 총세액 상당액을 얘기한다. 종부세 상당액 하면 안 돼요. 총세액 상당액. 이게 뭐다? 직전 연도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합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전 연도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합계액을 뭐라 그런다? 총세액 상당액. 직전 연도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합계액을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총세액 상당액. 자, 그 다음 밑에 용어. 자,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 과세 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연대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세부담 상한 따질 때는 직전 연도 소유를 불문하고 뭐다? 작년 직전 연도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집이 하나인데 직전 연도 소유 없어. 올해 하나 샀어. 올해 하나 샀다고요? 그럼 세부담 상한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직전 연도 과세기준을 현재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그래야 세금이 덜 나오겠죠? 올해 하나 샀어. 그럼 올해 하나 사면 뭐다? 그 가격만큼 종부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부담 상한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인근 유사 지역에 그 주택의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직전 연도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즉 100분의 150을 적용해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올해 사고 작년에 없었잖아. 없으면 그냥 무한대로 과세하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직전 연도 소유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한 걸로 계산해서 세부담 상한 몇 프로? 150%를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코스가 뭐다?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218페이지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책 보자고. 218 부가징수. 자, 별 딱 붙여. 이거 수없이 출제됐어. 부가징수. 자, 원칙은 뭐다? 정부부가. 부가가 뭐예요? 부가가 뭐다? 결정. 세금을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게 부가입니다. 부가는 결정이야. 그럼 종부세는 원칙이 누가 종부세를 계산해? 정부부가. 정부가 결정해서 뭐다?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고지서가 날라와. 그러나 재산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라 그래요. 지방세에서는. 고지서 발급해서 걷어가. 국세에서는 용어가 뭐다? 정부부가과세.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서 세금을 걷어가요. 그러나 지방세는 뭐라 그래요? 고지서 발급하는 거를 보통징수라 그래. 뜻은 같은 거예요. 용어는 다르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원칙.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잖아. 결정해서. 자, 밑줄 그어. 중요 숫자. 겨울에 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보름이에요. 보름, 겨울. 12월 1일부터 15일. 자, 2번. 그럼 고지서를 보내야죠. 자, 재산세랑 똑같잖아. 자,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보낸다? 5일 전까지. 중요한 거는 재산세와 똑같이 5일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개시자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재산세랑 똑같네. 5일 앞에 개시자가 붙어야 돼. 개시자가 안 붙으면 어떻게 돼?
납기가 5일밖에 안 남았잖아. 연체해버리죠? 5일 앞에는 개시를 꼭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왜 5일이야? 5일이면 고지서 다 날라오잖아. 기억이 안 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 고지서 날라왔네. 오, 고지서 날라왔구나. 이거 못 외우면 인간도 아니야. 10일 전 하면 틀려요. 오, 고지서 날라왔네.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다 돌아가요. 우리 친구가 세무서에서 근무해서 고등학교만 나왔고 세무직 합격해가지고 40대 때 은퇴하더라고. 돈 쫙 서울에 무슨 세무서에 근무했는데 제일 잘 살아. 왜? 돈 챙겼잖아. 딱 이제 그만두고 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돈 싸들어와요.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10억 나와. 그럼 5억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옛날 수기로 할 때 알아들었어요? 10억을 5억으로 줄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타작 해야지? 2억 5천, 2억 5천 사이좋게 나눠 갖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야. 옛날에. 지금은 공무원들이 진짜 청렴합니다. 제 말이 맞죠? 자, 그 다음 근데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 결정이지만 나는 정부 결정 싫어. 선택할 수 있어. 그럼 선택하면 뭘로 바뀐다? 신고로 바뀌어. 그럼 선택하면은 신고로 바뀌니까 적게 신고하잖아. 그럼 가산세를 붙여버려. 그래서 무슨 가산세? 과소신고분 가산세 몇 프로 붙여? 10%. 이렇게. 자, 선택하면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 기간은 똑같아. 오른쪽 나왔네. 책에 219쪽. 자, 신고 납세로 가더라도 두 번째 줄 밑줄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정부 결정은 없어지죠. 그래도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가되 납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신고할 때 적게 신고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죠. 그럼 과소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 붙어버린다? 10%. 자, 여기 적어 놓으라고요. 이거 적용한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가끔가다 가산세 이거 이거는 알 거 아니에요. 가장 잘하는 거. 세법도 가장 잘하는 것도 가끔 있어요. 자, 적게 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나? 10%. 무신고하면 몇 프로 늘어나? 20. 사기부정은 몇 프로 늘어나? 40. 납부불성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 몇 프로 늘어나? 0.022%.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잘하는 거 또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한 장짜리 제발 좀 공부 좀 해요. 한 장짜리 딱 나왔잖아. 2페이지에. 자, 취득세 파트에 나왔잖아요. 가산세율은 똑같아. 오른쪽 취득세 몇 번에 나왔어? 7, 8, 9. 딱 적혀 있잖아. 가산세, 보통징수,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사기부정 40%, 9번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가산세죠? 0.022. 취득세 끝에 나왔잖아요. 납세 절차에. 세법은 할 게 없어. 한 장만 딱 정리하면 문풀을 할 수 있어요. 6명 선생 중에 제일 잔소리가 심한 사람은 저인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저는 집에 가도요, 이걸 끊이질 않아요. 습관이 돼서. 우리 집 사람은 무뚝뚝한 여자야. 내가 이걸 얘기하면 가정에 정막이 흘러.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래.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슬며시 자요 또. 그만 얘기하라 이거지. 내가 다 알아. 이 가산세 이거 필수.
그러나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원칙이 뭐다?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무신고 자체가 없다. 그럼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분 가산세를 적용한다. 10%.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종부세는 무신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니까 무신고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 11번. 자, 이것도 필수입니다. 이번 시험. 별 3개 딱 붙여. 종부세의 부과와 징수.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납기.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자, 재산세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산세부터. 자, 항상 과세 기준일은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동일합니다. 1차적으로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내죠. 그럼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종부세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자, 재산세는 무슨 징수라고 얘기합니까? 보통징수. 종부세는 뭐라 그래요? 정부 부과.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예요. 둘 다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원칙 아니에요? 자, 재산세. 여기 보세요. 자, 주택은 절반 날라와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주택이야. 그러나 건물이나 선박과 항공기는 뭐다? 전부 뭐다? 이거 세 가지는 7월 16일, 7월 말일. 토지부는 9월 16일, 9월 30일. 그래서 재산세 납부 기한을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치니까 많이 날라오죠? 2분의 1은 7월 16일, 7월 말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주택만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나머지는 2분의 1 없어요. 세 가지는 7월 16일. 토지는 9월 16일. 반드시 구분하자. 자, 그 다음 종부세는 오로지 주택이든 토지분이든 겨울에 날라와요. 납기 개시 5일 전. 이거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종부세는 하나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복잡해? 재산세가 복잡하니까 재산세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종부세는 무조건 이 날짜야. 12월 1일부터 15일. 자, 근데 여기 봐. 이제 재산세에서 얼마?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는 2분의 1을 안 써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뭐다? 한꺼번에 뭐다? 부가징수할 수 있다. 뭐를? 주택분을. 이게 포인트가 주택이야. 주택. 얼마이야? 20만원 이하는 2분의 1 안 씁니다. 그럼 20만원이 초과될 때만 2분의 1을 쓴다고요. 이렇게 재산세 납부기한을 정리하고 종부세는 오로지 한 길이에요. 자, 그 다음 종부세 분할납부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220페이지 분할납부. 이것도 필수야. 재산세와 종부세 분할납부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얼마 초과? 250 초과. 초과예요. 그리고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 이내. 단 주의하자. 재산세. 재산세는 몇 개월 이내야? 3개월 이내. 이것만 달라. 이렇게. 종부세는 금액이 크니까 6개월 이내.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3개월 이내.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자, 그 다음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납부기한 또는 신고로 가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면 돼. 납부기한까지, 신고로 가면 신고기한까지, 10일 전까지 하면 큰일 나요. 숫자가 없이요. 나누어서 내겠다는데 까지만 내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분할납부 한도, 이거 12번 철저했어. 자, 기준점이 얼마야? 250 초과해서 500만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한다?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똑같은 지문이 뭐다? 초과한 금액. 똑같은 지문이에요. 차감마나 초과나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그리고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50% 이하의 금액. 절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이야. 납부할 세액이 600만원이야. 그럼 재산세든 종부세든 분할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준점이 뭐다? 250 초과가 되니까. 그러면 한도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6개월 이내에 얼마야? 얼마 분납해야 돼? 얼마? 답이 50만 원이지. 이렇게. 그럼 250만 원은 언제 내? 납기 내에 내고. 그 다음 6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500 초과. 그럼 절반이잖아. 그럼 분납 금액은 얼마다? 300. 이렇게. 범요건은 이렇게 되고, 분할납부 한도, 최대 한도는 50만원, 300만원이라고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6개 과목이 지금 이 두뇌 속에, 터널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지금 다 그래. 전국 그래요. 모의고사 보면 평균 20점 나와요. 예? 지금은 공부는 서두르면 안 돼요.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럼 기준점이 뭐야?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차감하면 돼. 그럼 300에서 250을 차감하면 50만 원을 분납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600만 원은 500만 원이 초과되니까 절반을 차감하면 된다고요. 재산세와 동일하되 다른 점은 뭐다? 분납기간 6개월. 재산세는 분납기간이 몇 개월이라고요? 3개월 이내. 그래서 이 분할납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부가세. 종부세와 함께 내잖아. 국세니까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고 농특세가 붙지. 20%. 그럼 재산세는 뭐가 붙어? 부가 함께 내는 세금. 재산세는 짝이 뭐예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겠지.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지. 납부세액의 20%.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국세는 국세가 붙어. 농특세. 재산세는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의 20%. 이렇게 달라요. 세금 이름이. 자, 그 다음 비과세 과세면제의 경감은, 자, 이 말이야.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면 종부세도 비과세야. 재산세를 면제받으면 종부세도 면제한다고요. 같은 재산이므로. 그래서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포인트가 끝났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하자.